국세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는데요.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심층 취재해서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준시가. 국세청이 2014년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실거래 가격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책정됐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0.38%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가 등의 상업용 건물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면 오피스텔은 0.91% 상승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를 원칙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실질거래 과세기 원칙이 오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 시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의 경우 이번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지방세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로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으로 100호 이상이 들어있는 건물인데요. 하지만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고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별로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대구, 서울, 광주, 경기 지역에서는 올랐고 인천, 부산, 대전, 울산에서는 내렸는데요. 상업용 건물은 대구와 울산, 광주에서만 상승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어딜까요? 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상가는 분당구 삼평동의 호반 메트로 큐브로 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1,964만 8천 원이었는데요. 이어서 서울 신당동의 청평화 시장이 1,537만 4천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서울 종로구 동대문 종합상가 D동이 1,441만 6천 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담동에 위치한 PM폴루스 오피스텔이 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499만 1천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2위와 3위 역시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정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며 결과는 제조사한 뒤 오는 3월 3일까지 통지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창고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에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도 고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제곱미터당 2만 원을 인상한 64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제곱미터당 금액에 평가 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 면적의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각각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오르면 기준시가도 오르게 됩니다. 한편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고시하는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구조 용도, 신축 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와 개별주택의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고 있죠. 이에 비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해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